네, 차트통 마제스터 전문가 만나보시죠.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마제스터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종목들 많이 움직였는데요. 먼저 거래량 실렸던 종목들부터 좀 체크해 주시죠. 네, 자, 오늘 거래량이 급증한 종목군들을 좀 살펴보게 되면요. 사실 뭐 전일 흐름하고 거의 유사한 모습이 좀 진행이 됐습니다. 자, 오늘 장에서 우리 경기민주화 관련해서 하이셀이 오늘 거래량이 1,200만 주 이상의 대량 거래가 터졌고, 그리고 바른전자라든지 SK 페노션, 자, 이들 종목군들의 상승 흐름들이 좀 이어지면서 거래량이 대량 거래 터졌는데요. 자, 기술적으로 한번 잠깐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이셀의 주가 흐름들도 보니까요. 자, 지난 우리 경제민주화 관련해서 8월 달에 급등 시세가 좀 진행이 된 이후에 자, 조금 패턴들이 좀 바뀌고 있는데 이 추세가 지금 사실 추세가 좀 살아남는 모습들이 좀 보이면서 지금 고점을 향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최근 들어서 거래량이 없는 모습들이 좀 보이다가 오늘 오랜만에 1,200만 주 이상의 대량 거래가 터졌습니다. 그래서 일단 1차적으로 우리가 정고점 부근까지의 좀 시세는 유효하다 이렇게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자, 이들 종목군들의 움직임과 그리고 바른전자가 오늘 갭을 동반을 하면서 자, 이런 종목군들은 그동안에 사실 지난 10월 달부터 해서 박스권 1,500원권에서 물량을 매집했던 물량들이 이제 오늘 갭을 동반을 하면서 약간 물량 정리가 되는 모습들이 좀 보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제가 판단했을 때는 이들 종목군들은 조금 공격적인 매매보다도 약간 시장에서 저가 종목군들이 오늘 거래가 좀 터졌구나. 자, 이걸 좀 판단을 좀 하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STX 페노션 같은 경우가 자, 기관들의 오늘도 역시 뭐 강한 물량은 아니지만은 계속 매수가 유입되고 있고 꾸준하게 거래량이 증가하는 모습들이 좀 보이면서 오늘도 5,200원, 즉 240일선까지 올라타는 모습들이 좀 보이기 때문에 좀 매각 기대감이 좀 시장에서 여전히 좀 기관들의 매수로 인한 그 상승을 만들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 일단 이런 종목군들이 이제 다음 주 시장에서 거래량 자체가 1,300에서 1,500만 주 가까이 거래가 나오게 되면 단기 고점 자리가 형성이 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지금 구간에서는 보유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약간 조금 차이가 나는 관점에서 좀 접근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좀 보고 있고 아직까지 하지만은 추세가 살아있기 때문에 지금 단기 5일선 자 일봉상에서 이동평균선 5일선 매매 관점으로 대응하는 전략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합해서 총 20개 종목의 상한가가 나왔습니다. 종목 장세가 좀 나왔는데요. 8호 같은 경우에는 바닥권에서 상당히 좀 빠르게 올해 올라오고 있는 종목입니다. 지난해 말 대비 60% 지금 넘게 급등이 나오고 있는데 오늘 상한가를 갖고 아이컴포넌트가 삼성전자가 또 휘어지는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제품을 선보이면서 수혜주로 각광을 받고 있는데요. 오늘 상한가 종목들 상당히 많았거든요. 어떤 종목들을 좀 체크를 해보면 좋을까요? 네, 자 오늘 뭐 상한가 종목군들을 좀 보게 되면 써니전자라든지 아이컴포넌트 그리고 DSK 이렇게 좀 세 종목을 좀 봐야 되는데 사실 뭐 최근 들어서 이 써니전자라는 종목이 2차 랠리 구간이 또 진행이 되면서 급반등이 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우리 대선이 끝나고 난 이후에 안철수 전 후보로 좀 분류가 되면서 또 이슈가 됐던 부분들이 신당 창당 얘기가 또 나오고 있었죠. 그러면서 주가 흐름들이 올라오는데 일단 이건 코스닥 쪽에서 아직 시세가 꺾이지 않았다는 걸 좀 우리가 증명을 좀 해줄 수 있는 이런 종목이고요. 그리고 DSK라는 종목이 오늘 오랜만에 바닥권 대비해서 처음으로 좀 상한가를 기록하는 모습이고, 그리고 아이컴포넌트가 좀 다시 한번 삼성전자 수혜로 시장에서 좀 주목을 받으면서 올라타는 모습들이 상한가를 기록하는 모습이 좀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써니전자가 사실 이 종목이 이제 꺾이지 않고 다시 단기 바닥권에서 5일선을 또 회복시키면서 2차 랠리가 좀 진행이 되고 있는데 거래량이 오늘 1,100만 주 터졌죠. 예, 거래량이 계속 점증하는 모습들이 좀 보이면서 이건 일단 추세가 하한가 가는 날은 일단 무조건 매도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지만은 추세가 좀 살아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군들은 일단 트레이딩 관점에서 지난 12월 말부터 해서 계속 상한가를 기록하는 모습이 좀 보였고 2차 랠리가 좀 진행이 되고 있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종목이 꺾이기 전까지는 코스닥이 쉽게 꺾이지 않는다. 자, 이렇게 좀 보고 있고, 낙폭과대 종목군들이 이제 어느 정도 상승이 좀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써니전자가 꺾이는 시점에서는 코스닥 쪽에서 조금 주의를 하자. 오늘 코스닥도 514포인트의 고점을 좀 형성을 하면서 지금 아직 우일선을 살리고 있는 상황이 좀 전개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이런 종목군들은 좀 관심 있게 좀 봐야 되겠다. 흐름을 체크를 하기 위해서요. 네. 그리고 아이컴포넌트가 오늘 삼성전자의 수혜를 받는 모습이 좀 보이면서 상한가를 좀 기록하는 모습이 좀 보였죠.
자, 지난 그 기관들의 매도가 나왔습니다만은 기관들도 약간 저점에서 좀 털리는 모습들이 좀 보이고 있습니다. 이 물량들을 개인 좀 큰 손들이 좀 받아가는 모습들이 좀 보였는데 일단 아이 컴포넌트라든지 또 하이셀도 좀 수혜를 받는 모습들이 좀 보였죠. 아까 거래량 상위 종목에서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만은요. 자, 이런 종목군들 일단 단기 시세는 지금 1차적으로 봤을 때 지난 2011년도 고점이 17,000원권이었습니다. 이 고점까지는 충분히 가겠다 이렇게 좀 보고 있는데 일단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다음 주 월요일 날 10% 정도 이상 상승이 나오게 되면 일단 고점을 좀 형성할 수 있는 이런 모습이 좀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하한가 간 종목이 하나 말씀을 좀 드리면 멜파스가 좀 하한가를 좀 기록했습니다. 이 역시 조금 이제 그 아이 컴포넌트하고 좀 반대되는, 즉 우리 갤럭시4 관련해서 조금 이제 제외가 되는 모습이 좀 보이다 보니까 시장에 좀 그런 루머가 좀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멜파스가 하한가를 기록했는데 좀 상반된 모습이 좀 보이는 좀 하루였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멜파스 한국투자증권에서 올해 실적을 40% 가깝게 하향 조정하기로 했는데요. 가지고 계신 분들 실적이 상당히 좀 안 좋을 거라는 부분을 좀 체크를 하면서 좀 대응을 잘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신고가 나왔던 종목들 추세 계속 만들어가고 있는 제약주에서 오늘 종목들도 좀 여러 보였고요. 한국전력이 오늘 시가보다 좀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CJ 농심 같은 종목들도 오늘 다 고점을 만들어내고 있거든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지금 일단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시장의 단기적인 고점을 좀 형성하다 보니까 이제 한국전력 같은 경우가 지금 신고가를 기록하고 또 다시 한번 굉장히 좀 무거운 종목이는데 상승 흐름들이 좀 이어지는 건 아무래도 이제 내수 쪽으로 방향이 좀 바뀌는 이런 모습이 좀 보였던 하루이지 않나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대상이라는 종목도 역시 마찬가지 오늘 그 7% 이상의 강세 흐름이 좀 이어졌었죠. 그리고 장중에 오늘 대량으로 선물 매도가 좀 나오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 시장에서 제약주들, 즉 광동제약이라든지 동국제약이라든지 제약주들이 또 신고가 랠리가 좀 진행이 되는 게 특징이다. 자,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간략하게 차트의 흐름을 좀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그 대상이라는 종목이 사실 굉장히 좀 무겁게 움직이는 종목이지만은 오늘 기관들이 거래 46만 주 중에서 8만 주 이상의 기관들의 매수가 좀 유입된 게 좀 특징이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신고가가 만들어지고 있고 추세도 정배열 확산 국면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전분당 가격 인상 효과로 인한 그 주가 상승이 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일단 1차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이런 그 종목군들이 아무래도 조금 시장에서 내수 쪽에서 내수 관련 종목군들이 올라가는 이런 모습들이 좀 보이는 게 좀 특징이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제약주들 좀 보게 되면 동국제약이라는 종목이 사실 거래량이 조금 없는 모습들이 보였지만은 아무래도 이제 종분당이라든지 그리고 동국제약 이런 경기 방어주 성격에 있는 종목군들이 올라가는 모습들이 좀 보였고요. 그리고 강동제약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기관과 외인들의 좀 쌍끌이 매수가 좀 유입된 시점들이 요 구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11월부터 12월까지 이제 매집이 되고 난 이후에 다시 한번 2차 랠리가 좀 진행이 될 수 있는 이런 자리가 좀 만들어지는 게 좀 특징이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 자, 이런 종목군들이 정비열 구간에 만들어지고 있죠. 그래서 다음 주에 제약주들을 우리가 조금 관심 있게 좀 봐야 된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전문가님, 오늘도 현대모비스가 좀 충격이 있었죠. 바닥을 다시 만들어냈는데 어디까지 좀 바닥으로 잡고 계세요? 이 종목 한 번 더 좀 체크해 볼까요? 네, 자, 오늘 그 대형주 중에서 사실 현대모비스가 이번 주 중반이었죠. 자동차 쪽에서의 시장 순환매가 좀 유입돼야 되는데 그 시세 자체가 굉장히 좀 짧았습니다. 그러면 오늘 신저가 종목 중에서 현대모비스가 한 3% 정도의 좀 하락을 기록하면서 굉장히 큰 하락을 좀 보였습니다. 그리고 인터플렉스라는 종목도 역시 지금 신저가를 좀 기록하는 모습이 보이는데 일단 자동차 업종들을 한번 잠깐 우리가 이 시점에서 한번 분석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대모비스의 주가 흐름을 보니까 지난 11월 달에 저점이 이탈되는 모습들이 좀 보이고 있죠. 자, 최근 들어서 이 지점에서 기관들이 1월 이번 주 초반이었죠. 자동차 쪽에서 순환매를 보고 매수를 좀 했습니다만은 이 물량들이 다시 손절 물량으로 좀 바뀌면서 저점이 좀 이탈되는 모습이 보였는데 제가 봤을 때는 아무래도 이제 4분기 실적 자체가 3분기보다 조금 부진한 모습이 좀 보이고 이런 모습이 좀 보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현대차, 기아차의 영향을 좀 받아서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도 주가에서 조금 이제 매도 쪽으로 흐름이 좀 잡히는데, 일단 저점 부근을 이제 모든 투자자분들께 좀 기다리고 있는 이런 자리가 좀 만들어질 텐데요. 장기적인 흐름을 봤을 때 제가 봤을 때는 일단은 25만원권 초반권이 살짝 깨지는 시점입니다. 그 시점에서 역시 마찬가지 이런 지금 대형주 쪽에서 낙폭과대 쪽으로 이제 서서히 눈을 좀 돌리고 있는 모습인데
이 거래량이 오늘 한 53만 주 중에서 거의 8만 주, 즉 7만 9천 주 정도가 기관들의 매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일단 1차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25만 원이 살짝 이탈되는 시점에서 거래량이 30만 주 정도까지 거래량 축소되는 모습들이 좀 보이게 되면 제가 봤을 때는 한번 자동차 쪽에서 순환맥 한번 이어질 수 있는 이런 자리가 만들어지는데 이 역시도 사실 모든 그 투자자들 분께서 자동차 쪽의 실적 자체는 뭐 생각만큼 기대만큼은 조금 기대만큼 미치지 않는다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약간 시세 자체가 좀 짧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섣불리 매매는 하지 마시고 최대한 다음 주 중후반 쪽으로 좀 봐야 된다. 즉 화요일, 수요일 정도 그 정도에서 거래가 바닥이 나오는지를 보고 좀 매수 포인트를 한번 잠깐 잡아보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매수 타임이 나왔다 싶으면 다시 한번 저희한테 알려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마제스터입니다. 네. 차트톡 마제스터 전문가와 함께 종목들 좀 살펴봤습니다. 방송 추천주들 흐름 어떻게 나오고 있을까요? 한은정 기자가 정리해드립니다.